작년 4분기에 전세금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면, 그러니까 4분기면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조일되고 DSR도 이제 수도권을 서울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고 등등등 악재들이 많은데 전세금 대출이 이렇게 늘었다.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매매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앞으로 전망, 이 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이렇게 급증을 했다. 뭐 5조 원이 늘었다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는 건 규모면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역대 이전 정부 시절 비교한다면은 약 2배 이상 늘었다고 볼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로 늘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시중의 주요 은행들 한 5곳 정도의 어떤 대출 금액 자체가 작년 4분기 경우에 있어서는 약 한 63조에 해당될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렇게 는 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출 규제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택 시장에 있어서 매매에 대한 여러 가지 가격 하락 가능성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으로 많이 이제 수요가 몰려들음에 따라서 이 전세를 원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전세 자금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 시장으로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또 대출이 많이 되는 가운데 전체 물량 자체는 계속해서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규모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헬리오시티 같은 데를 뭐 필두로 해서 전세 물량, 그러니까 전세로 뭐 나오는 물량들도 많으니 물량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뭐 집을 사는 사람들이 적으니 당연히 전세금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이거 되게 좀 약간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전월 시장에 계속 우리가 하향 안정세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박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근데 돈이 대거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세 시장, 임대 시장으로 유동성이 대거 공급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느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아주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일단 그만큼 전세 수요가 많기는 분명히 많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했던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대기 수요로 전환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수요는 많은데 그와 함께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올해도 아마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입주 물량이 이제 많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 30만 가구가 넘는 한 37, 8만 가구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입주 물량이 많은 데다가 수도권, 즉 서울과 인천과 경기 지역을 합친 수도권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11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울 지역도 지금 2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아무리 전세 수요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세 공급 물량, 물량 공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약세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시장에 대한 사실 전망은 지금 어차피 다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좀 특히 상반기까지는 전월세 시장, 임대 시장은 약세 흐름이 계속될 거다 말씀을 하셨고 매매 시장 쪽으로 얘기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대 시장에 이렇게 거래도 늘고 뭐 들어가는 그 대출금도 늘고 이러는 반면에 매매 시장은 뭐 계속해서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뭐 강남이나 송파 같은 데는 뭐 3억, 5억 뭐 이렇게 떨어져도 사람들이 집 사겠다는 사람들이 없다면서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강남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작년에 9.13 대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매매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고 실제로 이런 규제로 인해서 가격 약세가 이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주저하게 되고 대기 수요로 전환되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가운데 팔려는 사람들만 많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약세로 전환되고요. 또 하나 지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러한 약세 기조를 전반적으로 시장에 고착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착화된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약세로 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현재 그 거래량 자체가 같이 따라가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약세인데 주로 급매물 중심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호가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급한 상황에서 거래되다 보니까 호가의 낙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단지별로 뭐 3억에서 뭐 이런 식으로 클 수 있는데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호가만큼 거래량이 같이 뒤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거래가 그렇게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매수 예정자들,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질 않죠. 사질 않는 것도 또 거래가 확 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매물들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팔려는 쪽에 있어서도 급한 분들이 아니면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생 등 보유에 따른 비용이 급증한 것은 맞지만 또 거래를 막상 하려고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서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시장에 있어서의 거래량 자체가 극히 희소한 가운데 한두 건 거래되는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부분이 마치 시장의 큰 흐름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또 사실 여러 가지 주택 거래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지속이 될 경우에 내가 그동안에 원래 뭐 기사건들 중에도 보면은 원래 2018년도에 상승분이 거의 반환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그런 하네요. 얘기도 할 정도로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언론 쪽에서도 그렇고 이 시장을 보는 아까 소수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가 이렇게까지 얼어붙고 있는 이면에 DSR 규제, 그러니까 즉 금융 규제 영향도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DSR 그 총체적 원리금 상환 비율의 강화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출길은 거의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출이 막힌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거래량을 얼어붙게 줄어들게 하고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냉각된 가운데 한 곳만 지금 굉장히 핫하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청약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 시장에 있어서 집단 대출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인한 9.13 대책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상당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박사님 답을 주셔야죠. 예,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상반기가 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입주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청약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3기 신도시 그 계획 자체의 수행 과정들을 보면서 시장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저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하향세가 있었고 일단 그것까지만 뭐 하반기는 또 그때 가서 또 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